우리 명사절까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복습은 여기서 안 할 거니까 다음 이제 형용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쓸게 이제. 수업 나가는 거 다 복습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읍시다 이제. 그 칸 적으면은 다음 페이지. 그 처음 온 친구도 있으니까 넘겨봐. 교재 넘겨봐. 교재. 거기다 적으면 돼. 거기. 거기. 한 장 또 넘기면 왼쪽에 계속 그 모는 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됐죠? 그 다음에 나는 뭐 글씨를 너무 좀 크게 쓰는 편이다 하면은 자기 노트 챙겨가도 좋은데 단권화 시키는 게 원래 제일 좋아. 알지? 맨날 막 잃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자, 들어갈게요. 형용사부터 갑시다. 얘들아, 형용사가 뭔지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첫 번째 형용사가 뭐지 얘들아? 형용사가 뭐야? 니은 받침 의, 그치? 니은 받침 의, 그치? 이렇게 니은 받침이 형용사가 뭐야? 니은 받침 나는 거 한국말로? 한국말 의로 끝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형용사가 하는 역할 뭐였더라 얘들아? 명사, 전우치, 수식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쌤이 수업 때 계속 해줄 거야. 알았지? 빠지지만 마. 무조건 될 거니까 나만 믿어. 알겠지? 명사, 전우치, 수식을 이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전치, 후치, 수식 이렇게 하기로 이제 약속한 거야. 7월 내내 이거 계속 숙달 시켜줄게. 알았지? 명사, 전우치, 수식. 그 다음에 또 하는 역할 뭐지?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겠지? 이게 형용사지. 형용사. 자, 이제 절 봅시다. 절. 자, 얘들아, 절은 무슨 말이지? 절 무슨 말이야?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에 숫자 들어갑니다.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직 숫자 들어갈 거야. 숫자. 접속사, 주어, 동사. 그럼 접속사는 또 무슨 말이냐? 얘들아, 접속사는 또 무슨 말이지, 얘들아? 접속사, 다리. 그치?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게 만들어가는 거 잘 봐. 알겠지? 학교 가면 아무도 설명 안 해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학교 가면 설명 절대 안 해주십니다. 알았지? 선생님들은 다 알 거라고 그냥 쓰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절대 설명 안 하니까 꼭 알아들어야 돼. 자, 여기 갑니다. 그럼 형용사절은 뭐냐? 이렇게. 형용사절은 보라색 잘 봐. 형용사절이 뭐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가, 명사, 후치 수식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다시 형용사 절이 뭐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이 단계별로 온 거 기억하지? 색깔 표시도 이렇게 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다시 한 번 할게. 한 번 더 할게. 얘들아 형용사가 뭐야? 니은 받침 의. 두 가지 역할 뭐 있어? 명사 전우치 수식, 보호 역할. 절이 뭐야? 접속사 주어 동사. 그럼 접속사는 무슨 말이야? 다리 역할. 형용사 절은 무슨 말이야? 접속사 주어 동사가 명사 후치 수식하는 것까지 온 거야. 알았지? 갑니다. 자, 여기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종류. 여기 쓸게. 형용사 절의 종류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있어. 들어봤지 다, 그치?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관계부사라는 말이 있어.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아, 관계가 무슨 말이야? 관계는 야, 나 접속사야 이런 얘기야. 어려운 말 아니야. 다리 연결해 주는 거 접속사. 대명사는 이미 님이 알고 있는 거잖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쓰는 말인 거잖아. 이게 합친 거란 얘기야. 관계대명사가. 중학교 때 공부 진짜 하기 싫었던 게 이 용어가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그래서 니네한테 가르칠 때는 이 용어 때문에 힘든 학생 아무도 안 생기게 꼭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야. 이게. 관계가 무슨 말이라고? 접속사라고. 부사가 무슨 말이라고? 부사 뭐지? 네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지?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나타내는 거야.
지금 스토리텔링처럼 다 연결해놨으니까 그것만 잘 따라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만드는 과정을 백지로 꼭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도와줄 거야 수업 때. 자 갑니다. 할게. 선생님이 성격이 엄청 예민해가지고 한 사람도 집중 안 하고 있으면 또 재미없는 얘기 해야 돼. 내 재미없는 농담 듣고 싶어? 이제 나중에는 안 듣고 싶어서 집중할 거야. 야 집중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단 말이야. 알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접속사랑 명사랑 합쳐져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첫 번째는 한번 표를 한번 봐볼게. 표 암기 해줄게. 표 암기. 표 암기도 쌤이 스토리텔링처럼 깔아놨으니까 그거 따라오면 돼. 일단 회용사절이 뭐라고? 접주동이 명사 후치 수식하는 거라고. 그럼 처음에 뭐 나와야 돼? 명사 후치 수식한다고 했으니까 앞에 뭐 나와야 돼? 명사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치? 그렇게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아, 명사가 처음에 나오겠구나. 명사가 앞에 나온다? 앞에 나오는 말을 뭐라 불러 얘들아? 앞에 나오는 말? 아, 그래서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야. 잘 봐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 그치?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 아, 꾸밈을 받는 앞에 나오는 말이란 뜻이구나. 우리 선행학습 이런 거 쓰잖아, 그치? 학생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지금 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과정을 그 우리는 선행학습이라고 하잖아. 그거야, 그거. 이해했지? 됐지? 그럼 이 명사가 뭐일 수 있냐면 얘가 명사가 사람일 수 있어. 사람. 혹은 얘가 사물이나 동물일 수도 있어. 혹은 얘가 둘 다 뭐 사람이랑 사물이랑 엔드로 연결돼 있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이 안 되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쓸 수 있는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게 자 들어봤지, 그치? 얘는 주격관계대명사 이런 말 들어봤잖아. 이 말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이게. 아니야, 어렵게 배운 거야. 하나도 안 어려워. 갈게. 사람 사물 둘 다는 못 알아들을 이유가 없지? 여기 갑니다. 격이 뭐냐 이거야 얘들아. 알지? 자격이잖아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격이란 얘기야. 주어가 뭐야? 은는이가의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야. 할만하지? 자 다시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란 그럼 무슨 말이냐? 나 주어 없어 이런 얘기야. 이제 잘 들어야 돼. 여기부터. 야, 나 주어가 지금 없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면서 들어봐. 그럼 주어가 왜 없냐? 나 접속사랑 주어랑 합쳐져서 나 주어가 안 보일 거야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 다 보여줄 겁니다. 됐지? 자, 사람일 때 뭐 써? 의문사. 요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수 쓸 거야, 그치? 자, 사물일 때 위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어떤 것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이 위치. 그 다음에 둘 다는 that을 사용하는 거야. 할만하지, 그치? 자, 그리고 볼게요. 얘들아,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지?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럼 물어볼게. 야, 주어가 없어 하면 뒤에 뭐 나올 차례야? 동사 나올 차례잖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이거 동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없다. 이게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이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난 근데 이것 때문에 영어 포기할 뻔했어. 이 설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물론 내가 열심히 안 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볼게. 이제부터는 좀 많이 쉬워질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대, 그치? 그럼 이제 점점 쉬워지는 거야.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무슨 말이야, 얘들아? 나 소유격 없어 이런 얘기야.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소유격이 왜 없어? 나 이번엔 접속사랑 소유격이랑 합쳐져서 없는 거야 이런 얘기야. 다 문장으로 확인시켜줄게. 소유격은 뭐 쓰더라 얘들아? 누구의 뭐 써? 이거 쓰잖아. 이거 쓰잖아. 이거 요거 진도 좀 뺀 다음에 지난번에 OT 때 놓쳤던 부분 다 채울게. 알겠지? 그때 의문사도 좀 안 한 것도 있고요. 하단 말을 쌤 알고 있어.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에 그 생각만 하지 마. 아, 내가 100점짜리 학생인데 내가 기초를 왜 다시 하고 있지? 아마 서진은 성미 정도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뭐 준이도 다 일찍 들어온 애들 꽤 있기 때문에 하영이도 아, 이거 또 해야 돼?
잘 봐봐, 알겠지? 이게 단단해져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걸 안 하고 니네는 실력만 올려서 성적 막 쭉쭉쭉쭉 찰 수 있어. 나만 믿어, 진짜. 알았지? 갑니다. 여기. 요것도 후즈. 어브이치는 거의 잘 안 쓰기 때문에 고등부부터는 이제 사실 안 배워도 상관없어. 나영이 힘내고 힘내자. 힘내자. 맞아 힘들어. 이름 조금 불러줄게. 민망해도 이게 잠깐만 깨거든. 이렇게 있다. 1분단 그 1분단 첫 번째 학생 이렇게 얘기할게. 갑니다. 자, 한 명도 안 재울게. 갑니다. 억지로도 깨울게. 자, 수유격 뒤에 뭐 와야 되더라? 수유격 뒤에 뭐지? 명사. 이거 봐. 니 알잖아 이미. 명사 오지. 명사 온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나오면 원래 얘가 뭘 했던 거야? 아, 주어였구나라고 알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명사 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갑자기 나온다? 아, 그럼 뒤에 목적어에서 빼온 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주어 없잖아, 그렇지? 주어 없어. 얘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였어. 이렇게 다 보여줄게, 알았지? 문장으로 보여줄게. 일단 이렇게 적어줘. 자,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또 있대,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실은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보어격도 있습니다.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보어격도 있어요. 보어격.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야. 다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슨 말이야? 얘, 나 목적어 없어. 보어격은 뭐야? 나 보어 없어. 왜? 접속사랑 목적어랑 보어랑 합쳤거든. 그냥 그런 얘기야, 그냥. 아, 반복하지 마. 그냥 합칠게 이런 얘기야. 좋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조는 거 니네 탓 아니야. 시간이랑 내가 재우는 거야. 내 탓이니까 민망해 하지 마. 알겠지? 내가 수업을 못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할게. 알았지? 쉬는 시간 중간에 또 줄 겁니다. 알겠지? 어떨 때 줄 거냐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좀 많이 힘들어해. 그러면 쉬는 타이밍이야. 알았지? 자주 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니네가 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쉬는 시간 반납하고 하는 게 니네한테 좋은 거잖아. 나는 수업에 미친 사람이거든. 나 진짜 좋아하거든. 수업 하는 거 자체를 좋아해. 근데 니네는 안 그럴 수 있으니까 보면서 할게. 보면서. 알았지? 많은 거 전달해 줄게. 자, 이제 갑니다. 다시. 자, 목적격은 요거잖아. whom이잖아. 그러겠지? 근데 who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주격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골라봐. 이걸 맨날 낸단 말이야 시험에. 눈 떴냐고 물어보는 건데 눈 떠야. 너 눈 뜨고 있어? 이런 거야. 왜 눈 뜨고 있어야? 이런 거야. 주격은 뭐야? 동사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긴 뭐 나오겠어 이제 얘들아? 뭐 나와야 돼? 목적어가 없는 거라며. 그럼 여기서 빼온 거라며. 여기서 보어가 없는 거라며. 그럼 주어 동사 나오겠지. 눈 떴냐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 소유격 관계되면서 눈 떴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했다. 눈 떴냐고. 이걸 구별을 왜 시켜?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얘는 뭐 할 수 있어? 얘는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것도 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그렇지? 갑자기 문장 중간에 주동사 나오면 대생략돼 있고 해석법도 다 알려줄 거야. 그렇지? 그냥 니네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됐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조금 먼저 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2번. 이 색깔은 해석 색깔이에요. 초록색은 앞으로 해석을 맞출 겁니다. 해석. 알겠지? 초록색으로 쓰면 아, 해석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볼게. 주격 관계 대명사에도 뭐가 있어? 동사 있지, 그치? 주어는 없지만 여기 봐봐. 여기 어때? 동사는 무조건 있지, 그치? 빠지지 않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해석을 일단은 요걸 먼저 넣어줄 거예요. 어떤 명사, 이게 선행사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마음속에 먼저 넣어.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마음속에 넣어줘. 어떤 명사 이렇게. 이따 문장 할 거니까 그냥 써놓기만 해줘. 알겠지? 적용 다 연습시켜줄게. 겁나 쉬운 문법이에요. 이게 한 번만 익히면. 그런 다음에 원래는 다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동사가 있으니까. 그렇지? 얘를 뭘로만 바꿔주면 되냐면 그냥 니은 받침으로 바꾸면 돼. 외울 것도 많이 없어. 잘 봐. 잠깐 불 좀 켤게.
하나거든. 자, 보세요. 그럼 왜 니은 받침으로 해석하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형용사 절이요. 형용사가 뭐야? 여기 있잖아. 이미 해석법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어, 되네. 다 알고 있습니다. 요것만 그냥 지키면 돼. 알았지? 자, 요거는 니네 잘하니까 두 개를 알려줄게. 원래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여긴 나 지금 상위권 반이니까 하나 더 추가할게. B. 자, 이걸 속독할 때 진짜 좋거든. 그런데 그 명사, 선행사야. 그 명사가 그런데 그 명사 쓰고 주격이면 은는이가 붙이면 돼. 그냥 주어가 없으면 바로 은는이가 붙여줘. 네가 소유격 후즈 나오면 거기다가 바로 뭐 붙여줘? 의 붙이면 돼. 이렇게 목적격이면 뭐 붙여줘? 을을에게 그냥 네가 붙여주면 돼. 그러면 해서 깔끔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다라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다 보여줄 거야. 알았지? 이 두 개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해석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됐지? 자, 요거 일단은 니네 써놨으니까 세면 이제 판서상 칠판에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지우고 요걸 볼게요. 자, 세 번째. 관계대명사까지만 하고 쉴 겁니다. 알겠지? 하고 또 넘어갈 거니까 바짝 집중해야겠지? 바짝 합니다. 자, 만드는 과정을 볼 거야. 왜 이렇게 나와 있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외울지만 말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해볼게.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예문을. 써볼게. 이 사람은 그 소녀이다라는 한 문장이 있어. 이 사람은 그 소녀야. 어라고 해도 괜찮아. 그렇지? 뭐 말하는 특징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딱 끝났어. 이번엔 이런 문장이 있어. She likes me. 그녀가 나를 좋아한대. 근데 언어는 효율성을 되게 중시하는데 지금 보니까 반복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사람은 소녀이다.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와요. 지금 얘가 주어랑 같으니까 얘를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일단 체크. 그 구조 분석하는 거는 이제 본문 들어가서 자세히 하겠지만 간만 좀 익혀봐. 여기도 그녀가 사랑한다 나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완성됐지? 자, 이제 얘를 뭐 할 거냐면 합칠 거야. 왜냐면 반복된 부분이 있어서 굳이 두 문장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한번 봐볼게. 어디랑 어디랑 지금 겹치는지 봅시다. 앞쪽이랑 뒤쪽이랑 겹치는 데가 있지, 그치? 겹치? 여기 해볼게. 물론 여기도 겹치긴 하지만 얘를 선행사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겹치는 데 있지? 여기 겹치는 데 있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보이지, 그치? 자, 갑니다. 이 가운데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 플러스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연결해주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접속사야. 천천히 들어봐, 알겠지? 아, 얘네 문장을 연결해주는 게 그게 접속사이구나라고 하는 거야. 천천히 써줘, 알겠지? 천천히. 이거 한 큐만 이해하면 이제 죽었다 깨나도 이제 경계되면서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한 방에 내가 끝내줄게. 자, 갑니다. 이 접속사를 부드럽게 순접,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and를 한번 넣어볼게. 잘 어울리지, 그치? 이 사람은 소녀고 그녀가 날 좋아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쓰지 말자는 거야. 왜 쓰지 말자는 거야? 야, 반복되잖아. 그래서 접속사랑 대명사랑 지우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린 뭐라 부른다?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 한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문장에서 얘는 무슨 역할해? 주어 역할 하지, 그치? 그럼 그때 뭘 해주자는 거야? 아, 너 주어 역할이야? 그럼 너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주어 넣어줘야지. 사람이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냥.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사실 이게. 또 해볼게. 이번엔 두 번째.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있어도 또 부딪히지, 그치? 이 사람은 소녀고 그녀의 아버지는 부유하대. 또 부딪히잖아, 그치?
접속사 쓰지 말고 여기다 여기 있지.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 구조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볼게. 자, her 얘들아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온다고 했지? 명사 무조건 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명사구가 한 단어란 말이야. 그래서 주어를 여기다 절대로 표기하면 안 돼. 여기 밑에다가 표기해줘야 돼, 이렇게. 됐지? 비동사 다음에는 뭐 온다고? 보어 온다고. 얘가 어떤 건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걸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봐보자. 똑같아. 접속사랑 대명사랑 지웠어. 힘내고. 주 한번 쳐줘. 자, 자 갑니다. 허리니까 소유격이니까 뭐 써줘야 되더라? 그래서 whose를 쓰는구나. 학교 끝나고 좀 일찍 와서 좀 자, 알았지? 한 15분 정도 파워냅 하면 좀 괜찮을 거야. 니네 탓이 아니야. 쌤도 그 오전에 일어나서 책 좀 보다가 운동하고 낮잠 조금 자고 온단 말이야. 안 그러면 나도 이렇게 못해. 나도 피곤하잖아? 텐션 낮아지면 다 자는 거야 이제. 니네도 느낄 거야 내 텐션 떨어지면. 알았지? 힘내고 얘기 이제 그만하자, 알았지? 텐션 떨어지니 그만하고 수업 좀 집중하게. 알았지?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알았지? 또 갑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감 좀 잡히지? 이제 여기랑 똑같구나, 그치? 감 잡히지? 구조 분석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뭐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래서 그랬던 거야, 이래서. 하라고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이렇게. 자, 나는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나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주어, 얘를 그냥 동사를 한 번에 잡을게. 지금 요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얘들아 뭐 와? 전치사에 뒤에 명사 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와 있잖아,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 됐지? 접속사랑 여기랑 또 똑같으니까 나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고 사람이니까 뭐 쓰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또 얘를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거야. 빨간색은 어법 체크입니다. 자, 이제 보면 알 수 있어.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무슨 문장 온대 뒤에?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야. 다 어떤 문장 왔어? 그래서 불완전 구조 온 거야. 필수 성분이 뭐가 빠졌기 때문에? 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 구조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시험 문제 계속 나오잖아, 이게. 이걸 이해를 해줘야 그래야 니네가 정확히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됐으면 이제 해석 연습 한번 해볼게. 봐봐 얼마나 깔끔한지. 이 사람은 소녀야. 여기다 뭐 넣으라고? 어떤 소녀? 나를 좋아한 다가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으로 바꾸라고. 됐지? 두 번째 할게. 이 사람은 소녀야. 어떤 소녀? 아버지가 부유한. 이 사람은 소녀야. 어떤 소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소녀야. 어떤 소녀? 내가 관심 있는. 이렇게 된 거야. 한국말은 어디 있어? 내가 관심 있는 소녀. 내가 사랑하는 소녀. 아버지가 부유한 소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영어는 어디 있어?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힘들어하는 거란 말이야. 그 속성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두 번째 해석해볼게. 이건 니네 이제 적용 가능할 거야. 속독이 엄청 빨라. 이 사람 소녀구나. 그런데 그 소녀가 나 좋아하는구나 하고 쭉 지나가면 돼. 또 이 사람은 소녀구나.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부유하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 이 사람은 소녀구나. 근데 그 소녀 뭐 붙여야 돼? 그 소녀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 또 그 사람 소녀구나.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고 그냥 쭉 지나가면 돼. 됐지? 그 두 가지만 익히면 해석 절대 막히지 않을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네,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관계부사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쉴게요. 알겠지? 5분 쉬겠습니다. 충분히 쉬세요. 자, 2번 이제 관계부사 가겠습니다. 갑자기 옷차림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 관계 대명사 파트를 끝내고 관계 부사 파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마이크 이슈가 좀 있어서 다시 촬영합니다. 자,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관계 부사로 가겠습니다. 관계 부사.
관계대명사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부사는 아주 쉽게 느껴질 텐데, 자, 일단 이름부터 봅시다. 관계는 뭐다? 접속사다. 접속사. 그러면 부사는 뭐다? 부사는 우리 앞쪽에서 했었지만 네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것.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거 기억하지, 그치?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관계부사 할 때 바로 이제 기억이 나게끔 세팅을 했던 거고. 자, 관계부사는 뭐다? 접속사랑 부사랑 뭐 한 거다? 오케이, 합쳐진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표를 한번 봅시다. 표. 자, 시간이니까 선행사를 그냥 시간으로 잡아 봅시다. The time, 시간. 그리고 the place, 장소.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은 거고. 그리고 이유를 먼저 쓰겠습니다. The reason, the way, 방법 혹은 방식. 됐습니까? 이거 앞에 나온 걸 뭐라 부른다? 오케이, 선행사. 자, 꾸밈을 받는 앞에 이제 명사가 나와 있는 거고, 뒤쪽 보면 시간일 땐 뭘 사용? when을 사용. 장소일 땐 where, 이유일 땐 why, the way, how. 이렇게 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중학교 때 다 배웠듯이 the way, how는 어떻게? 같이 쓰지 못한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앞뒤에 둘 다 생략이 가능하지만 같이 쓸 수도 있지만 the way, how는 같이 쓰지 못하니 조심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when, where, why, how를 다 바꿔 쓸 수 있는 that도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뒤쪽에 어떤 문장이 온다? 얘는 완전한 문장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문장의 필수성분인 명사가 빠지는 거고,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플러스 필수성분까지는 아닌 부사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온다. 요거까지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문장,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 해석법. 두 번째는 해석법. 자, 해석법은 쉽습니다. 그렇죠? 자, 1번 해석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겠습니다. 어떤 달을 니은 받침으로 바꾼다. 다시 어떤 다른 니은 받침으로 바꾼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명사 이렇게 넣어주고,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이유, 어떤 방식.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는 다지만 어떻게 해준다? 오케이, 니은 받침으로 바꿔준다. 이게 1번 해석입니다. 그렇죠? 자, 속독을 위해서 2번 해석도 적어줄 건데, 2번 해석은 갑니다. 그런데 앞쪽에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 주격일 때는 그런데 그 명사 은는이가, 소유격일 때는 그런데 그 명사 의, 목적격일 때는 그런데 그 명사 을에게 이렇게 붙였던 것처럼 이 친구도 똑같이 그런데 시간일 때 그런데 그 시간에 혹은 뭐 시간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런데 그 이유로, 그 이유에서 이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서, 그 방식으로,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앞쪽은 똑같습니다. 이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주어 동사를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이곳이 내가 태어났던 병원이다. 영작 한번 해보세요. 이곳이 그 병원인데 어떤 병원이냐면 내가 태어났었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도 칠판에 쓸 테니까 보지 말고 퍼즈 버튼 누르거나, 퍼즈 아닙니다. 퍼즈 아니니까 퍼즈 버튼 누르거나 쌤은 판사 쓸 테니까 종이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쌤은 판사를 하겠습니다. 퍼즈 버튼 누르셔도 되고, 자, 그대로 하셔도 되고. 보지 않기, 보지 않기. 자, 이미 쓰고 본 학생들은 보셔도 됩니다.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다 보셨으면 퍼즈 버튼 누르고 먼저 쓰시고, 다 됐다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this is the hospital.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보어까지 와 있고, 됐습니까? 자, 바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건데, 봅시다. 앞에 이 the hospital, 됐습니까? 얘가 선행사입니다. 그렇지? 얘를 지금 뭘로 받은 거냐면 사물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장소로 받은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정을 꼭 보는 게 좋아. 과정을 한번 봅시다. 여기 다시 쓸게요. 자, 이것은 병원인데 여기 위에 쓰겠습니다. I was born in the hospital.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there,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명확하게 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this is the hospital. 이 뒤쪽에 있는 the hospital, 병원과 뒤쪽에 여기 병원이 같고, 그리고 여기도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같아요. 자, 위쪽에는 지금 전치사가 있고 뒤쪽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즉, 이 the hospital 뭘로 본 거냐면 사물, 그 건물로 본 거예요. 그렇죠? 건물 안에서 태어났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지금 뭘로 본 거냐면 부사입니다. 부사. 이렇게 부사라서 뭘로 본 거다? 얘는 장소로 본 거다. 괜찮습니까? 이게 말장난 같지만 명사로 볼 수도 있고 부사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the hospital과 여기 명사 the hospital이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다? 위치가 된 거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랑 여기랑 합쳐져.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지우고 여기 있는 명사가 지워지니 이런 형태로 남은 거다. 그리고 사물이니까 위치를 쓴 거고, 전치사가 그대로 살아있다. 여기가 포인트고, 이 전치사 뒤에는 지금 명사가 빠져 있는 상태, 여기 접속사랑 합쳐서 관계 대명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치사가 앞으로 또 당겨져서 인 위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원자는 문장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there, 이 접속사와 이번엔 there이 합쳐서 뭘로? 장소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where도 사용할 수 있다 까지 보면은 완벽히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이 해석법 얘만 봅시다. 얘만 해석도 1번 2번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번 해볼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번 해봅시다. 이것은 병원입니다. 어떤 병원? 내가 태어났었던 안에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떨어지고, 두 번째에서 이것은 병원이다. 그런데 그
병원 안에서 이렇게 병원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그런데 그 명사 전치사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를 해석하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병원 안에서 몇 개 한번 연습해 볼게요. on which 그런데 그것 위에서 under which 그런데 그것 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해서 그런데 이것은 병원이다. 어떤 병원? 내가 태어났었던. 그런데 그 병원에서 내가 태어났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관계 대명사 뒤 어떤 문장? 불안정 구조. 불안정 구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이 앞쪽으로 당겨서 뭐처럼 보인다? 완전한 구조처럼 보인다. 완전한 구조처럼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구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절 일단 정리 마무리했습니다. 되셨죠? 어차피 지금 이 한 문장 가지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100% 이해했다고 말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어떤 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만 지금 챙긴 거고 본 수업 들어가서 이제 천인문 문장을 다루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새로운 문장을 보면서 적용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관계부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형용사절이 마무리된 거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부사절. 자, 갑니다. 부사절. 절의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부사절. 부사절은 비교적 간단해요. 명사절, 형용사절에 비해 엄청 간단합니다. 저 절이 뭐해? 접속사, 주어, 동사, 숫자 잊지 마시고 부사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체크? 이렇게 괄호로 묶는다. 이렇게. 부사는 뭘 나타낸다? 시간, 장소, 방법, 이유가 기본 세팅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 포인트를 간단하게 챙길 건데 첫 번째 포인트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속사에 뭘 챙겨야 되냐면 종류를 챙겨줘야 돼요. 종류. 우리 명사절에서 복습 한번 살짝 해봅시다. 명사절에서는 시작. What, that, if, whether, 의문사 whether. 됐습니까? 의문사 ever, 미안합니다. 의문사 ever. 이렇게 챙겼었고 형용사절에서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렇죠? 접속사는 뭐 사람일 때 who, whose, whom, which, that, of which 이런 걸 사용했었죠. 그렇죠? 관계부사에서는 when, where, why, how 이런 것들. 그런 접속사처럼 얘도 챙겨줘야 되는데 이미 많이 알아. 접속사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봅시다. when 문장까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when I go. 자,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주어 동사 갔다가 접속사 오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갔다가 이렇게 오면 돼요. 해석해보면 내가 갈 때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내가 갈 때 조금 더 해보면 before, after 몇 개만 해봅시다.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가기 전에, 내가 간 후에.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기 접속사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종류가 중요하다. 다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나왔다면 접속사 숫자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가다가 컴마 찍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 또 컴마 찍겠습니다. 이렇게 또 컴마 찍겠습니다. 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 앞쪽에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얘가 접속사 주어 동사가 어떤 절인지 나중에 구별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이렇게 제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서 사이에 쓸 때는 이렇게 커마 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맨 뒤쪽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뒤쪽이 목적어인지 아니면 부사절인지 이걸 구별하는 연습을 계속 문장에서 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구조만 잡아주면 사실 어려울 게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본진도 나가면서 부사절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찾는 연습.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서 부사절은 좀 비교적 간단하고 뭐 문장 들어가서 구별하는 건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포인트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천일물 들어가기 위한 기초 단계는 끝난 겁니다. 아셨죠? 자, 품사 1번 명사부터 절까지 복습 확실하게 해주시고 천일문 본진도 들어갔을 때도 OT를 진행해서 어떻게 수업할 건지 차근차근 기초가 없는 학생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뭐 그렇다고 완전 기초가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적합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은 조금 있지만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레벨의 수준의 그런 지문을 다루려면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를 완벽하게 수업에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꼭 복습 잘 해주시고 본수업에서 뵙시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